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포항 해안가 소나무 군락지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만 그루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추정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호미곶면의 한 야산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던 소나무 숲 곳곳이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것들로 마을 주민들은 제선충병이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와요 대부 이 지역에는 와 솔라보가 전부 다 빙벼럽힌다. 이 하면서 우리 내 알기로 처음이야. 해안도로 주변의 숲들도 이미 색깔이 상당수 변했습니다. 구룡포와 호미곶, 동해면 등 해안가 군락지 2만여 헥타에 이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2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는데 고온현상과 해안가라는 지역 특성 탓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특히 호미곶이나 장기면 산림의 경우 최근 수년간 거의 해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데다 염해까지 겹치면서 제선충병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붉게 시들어 말라 죽고 치료제가 따로 없어 감염될 경우 무조건 벌채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대규모 벌채를 한 곳에는 다른 수종을 심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가꾸기, 강도 감벌, 그리고 모두배기, 드론 방제 등을 활용해서 면적 저감이라든가 피해 저감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 방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과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인력 접근이 어려워 방제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해안가를 꿋꿋이 지켜오던 소나무 군락지가 제선충병으로 설 자리를 잃은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 3월 영동군이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만든 둘레길이 통행 금지됐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를 위한 조치라지만 애써 만든 둘레길에 가을 행락객들을 맞을 수도 없게 된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반쪽짜리 둘레길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동 민주진산에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들이 다녀갈 시기지만 현재는 이처럼 입산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영동군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국비 포함 5억 원을 들여 인근 황룡사부터 옥소폭포까지 1.2km 구간의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개통한 뒤 실제 행락객이 이용한 기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 기간 잦은 비에 약해진 집안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통행이 제한됐고 지난 9월부터는 외부인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통제 중입니다. 혈세를 들여 만든 둘레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근에는 기존에 쓰던 등산로가 있어 애초부터 둘레길 활용도는 낮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뭐가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등산객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고 지금 3월 달 정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영동군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추진된 일대가 개인 소유 부지로 군이 사용 승낙을 받아 둘레길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행 제한 역시 인근 마을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바로 통행하도록 다시 협의할 거예요.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막지 않도록 해야죠. 수억 원의 혈세를 들인 둘레길. 애초부터 사업 대상지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지금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부산 불꽃축제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대로변 식당과 카페는 벌써부터 예약 전쟁입니다. 평소에는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지만
축제 기간에는 10만 원이 넘는 자리로 변합니다. 인근 숙박시설도 마찬가지. 소위 황금뷰 호실은 두세 배 넘게 뛰었습니다. 벚꽃 축제하는데 주변에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호텔이든 모텔이든 요 바닷가 위치 저희 쪽에 바닷가 라인 있는 데는 옆에는 보면 70만 원, 80만 원 이라는데 저희는 좀 저렴하게 받는 편이에요. 해마다 축제 기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에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상품을 사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가격이어도 이제 연인이나 가족들이 추억을 쌓으려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주요 축제 행사장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박요금과 음식값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게시된 요금대로 받도록 특히 이제 바가지 요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부산시 이미지는 실추된 부분이 없도록 업주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계도 위주로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과 음식업 단체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서는 근절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지자체의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공공의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파업 규모는 경북대병원 전체 근로자 중 43%가 참여하는 만큼 장기화될 경우 외래 진료나 수술 등 의료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인력 증원하여 노동자 환자 안전 보장하라. 경북대병원 노조가 오늘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 규모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시설 공무직 등 전체 인력의 40%가 넘는 2,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의 파업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노조는 2년 미만 신규 간호사 중 70%가 퇴직할 정도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인상률 개편과 필수 인력 충원, 의료 공공성 확대, 대리 처방 근절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7%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고 정부 방침이라며 학예 휴가비와 연차 유급 휴가, 자동 승급 등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노사는 7월부터 시작된 10차례의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광님의 고통받고 굶어가며 자신을 태우며 일하는 현실에도 병원 집행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며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자동승진 폐지, 하경업 육아비 폐지, 귀양보조비 폐지 등의 개항안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필수 인력의 경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만큼 예정된 진료와 수술은 모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부산대병원에서 20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대규모 퇴원 사례가 발생한 만큼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돌연 의원직을 내던진 한재학 청주시 의원에 이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시진 상당구 청년위원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원직을 사퇴한 뒤 이튿날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한 한재학 청주시의원. 민주당 충북도당은 곧바로 한 의원의 탈당계를 수리했습니다. 한 의원이 밝힌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탈당 배경을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시진 상당구 청년위원장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잘못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감수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내려놓겠다면서 공인의 책무에 어긋났던 경솔한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지역 정가에선 한 의원의 사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한재학 의원의 사퇴 사유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도당에서 본인들 소명 듣고 책임 물을 부분들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한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직 사유를 상세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한 의원의 무책임한 사퇴에 유감을 표한 뒤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흔든 이 한 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징계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사생활 논란, 내밀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방구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사퇴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 5지급의 코로나 보상금 반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이 받은 돈을 반납하게 돼 논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3분기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 이야기인데요.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업체 5만 7천여 곳에 530억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2021년 4분기부터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7,600여 곳에서 226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한 곳당 300만 원 꼴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가운데 43%는 이미 폐업을 해서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 떼죽음인데요. 제주와 부산에 이어 경남 마산 앞바다에도 정어리 떼 사체가 떠올라 관계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수거한 정어리 폐사체 규모는 10톤가량입니다. 앞서 이곳에선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죽은 정어리가 200톤 넘게 수거됐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여파로 정어리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산소가 부족한 연안에 들어오면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획량이 늘면서 가치가 떨어지자 그물에 걸린 정어리를 해상 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희롱의 법인카드 유용해도 4억 원입니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두둑한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던 직원은 6명이었는데요.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4억 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는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로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에게는 명퇴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는데요. 농협은 권고 3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늦잠 잤는데 뭐가 문제? 교사 체벌 논란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을 때려 논란입니다. 학생이 8분가량 지각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학생은 교사가 지각한 이유를 묻자 늦잠 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사가 학생의 뺨을 2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당한 체벌이라는 의견과 교사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화장실에 몰카, 고3 남학생 3명 퇴학입니다. 이번에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3 남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했고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 들어갔던 여교사가 접착 테이프와 함께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처참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법원 경매정보 전문회사인 옥션원의 임동석 교수님과 함께 경매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션원의 임동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하고 각종 관공서나 공기업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 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 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부동산 경매 투자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입찰을 참가할 때는 입찰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한 20개 정도 물건을 진행할 때는 낙찰되는 물건이 2개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별로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보면은 확실히 사람도 좀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이 실수요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진입장벽이 높았다가 가격이 좀 하락하고 경매를 좀 싸게 취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들 입찰에 들어오시지 않는가.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가 좀 좋거든요. 물건도 많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매물의 유형을 좀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뭐니 해도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사실 워낙 높고 또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를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9월 8일 날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낙찰이 한 번 됐었는데 이 학군이 좀 좋은 주변에 학교가 많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입찰 경쟁자가 51명이 입찰을 해갖고 102% 정도의 낙찰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비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실수요자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제가 경매를 오래전에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그 경매를 많이 투자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내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트 낙찰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매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경매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초보자들이라면 어떻게 좀 이 시기에 경매에 좀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경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물건을 간단하게 골라내는 요령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얘기고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당시에 그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다음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물건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경매 물건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잘못해서 그 보증금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는 사건 그런 사건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사건이다. 그런 사건은 명도가 쉽거든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초보자들이 좀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가치 평가나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원칙을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가치 분석을 좀 잘하시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에 대한 가치 분석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첫 번째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건 시세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가끔 법원에 가보면은 시세 파악을 잘못하고 들어오셔서 낙찰 받으신 분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세를 갖다 잘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오히려 금매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피해 가시는 게 좋겠고. 시세 파악. 그렇죠. 시세 파악. 보통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만 보시고 그다음에 일차일 가격을 산정하시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고 호가를 보고 이제 그렇죠.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지금 호가 시장이잖아요. 그 호가만 보고 그 낙찰가를 잡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소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시소 가치라고 하면은 조망권에 대한 시소 가치도 있겠고요. 허가권에 대한 시소 가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나 아니면 뭐 개발 제한 구역 위에 올라가 있는 상가 건물 이런 건 시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도 많이 보실 수가 있지만 환가가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는 미래 가치를 좀 잘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 지역에 때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도시계획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잘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경매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 물류단지 문제로 촉발된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갈등이 한동안 잠잠했던 먹는 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정 싸움에 신공항 사업의 의미도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미 국가산단에 유해물질 배출 업종을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구시의 압박에 구미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주장하는 무방류 시스템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이러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 경북의 공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적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도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취수원 이전 협정을 파기하고 의성에 계획했던 신공항 물류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끝없는 욕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앞서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대구 시민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다 신공항 건설에 있어 구미시의 잘못된 행태도 꼬집었습니다. 구미에선 신공항 활주로 방향에 따른 소음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평택이나 청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항 소음이 반도체 생산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활주로 방향도 국방부가 정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두 지자체 간 신경전에 대구 경북 상생을 통한 성공적인 신공항 추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갈등에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미에선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구시장의 반헌법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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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시민 6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켓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최근 홍 시장이 유해물질 배출 기업을 구미 국가산단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한 게 발단입니다. 구미 지역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은
홍 시장의 발언이 박정희 대통령과 국가산단에 대한 모독이라며 막말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구시장의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과 국가산단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시수원 이전 사업 무산에 따른 일방적인 분풀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형제와도 같은 대구 경북의 화합을 저해하는. 홍 시장의 발언에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지자체장 간 알력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이 SNS를 통해 신공항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군위와 의성에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홍준표 시장은 취수원 이전 합의를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구미시장이 대구 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 치러든다고 발끈한 겁니다. 이에 더해 홍 시장은 구미산단의 기업 입주 시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업종 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갈등의 불씨가 다시금 촉발된 상황. 구미산단의 입주업종 제한을 언급한 홍준표 시장을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어진 가운데 구미와 대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와 아동 유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정부기관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텔이나 화장실 등 병원 밖 출생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보호출산제가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의료비, 양육비 등을 지원해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최소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아동은 지자체에 보내집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산모의 신원과 보호 출산 경위 등은 서류로 기록돼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 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지 입양 보낼지 고민하기도 전에 익명 출산을 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의 보호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지금 당장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싶든 싶지 않든 그 기록은 공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보호출산제. 하지만 익명 출산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환경에 필요한 거? 내 몸. 밖에선 매일 한정거장 걷기 운동. 집에선 플러그 뽑기 스쿼트 운동. 야외에선 쓰레기 줍기 런지 운동.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 아끼고 환경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어때요?